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70년을 살았는데 거울이 무서울 줄은 몰랐죠. 72세 김영숙 씨의 고백입니다. 영숙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멋쟁이 할머니로 유명했답니다.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환한 미소로 인사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늙은 내 모습이 보기 싫고 외출하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었죠. 옷도 아무거나 걸치고 머리도 안 감고. 누가 보겠어요? 나 볼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영숙 씨를 보고 울었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됐어요? 예전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외모만 포기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포기했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영숙 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뭘 꾸며? 누가 보나? 거울 보는 게 두렵다. 예전 내 모습이 그립다 하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한 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외모는 허영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오늘부터 바로 품격 있어 보일 수 있는 7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거예요. 30분 후면 여러분은 거울 앞에 서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김영숙 씨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70대 어르신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평소처럼 편한 옷을 입게 하고 다른 그룹은 단정한 옷을 입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정한 옷을 입은 그룹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받았고 더 친절한 대우를 받았으며 본인들도 더 자신감 있게 행동했습니다. 옷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외모는 단순히 보기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으며 살 것인가의 문제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단정하게 입고 나간 날과 아무렇게나 입고 나간 날.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걸요. 저는 얼마 전 동네 마트에서 한 할머니를 봤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셨는데 정말 인상적이셨어요. 비싼 옷을 입으신 건 아니었는데 깨끗하고 단정하셨거든요. 회색 가디건에 검은 바지, 흰 운동화였는데 구김 하나 없이 깔끔하셨어요. 머리도 단정히 빗으셨고 자세도 꼿꼿하셨죠. 그 할머니가 계산대에 서 계실 때 직원분이 정말 공손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어머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분은 옷으로 존중을 사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로 존중을 받으시는구나. 그날 집에 와서 저는 제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언제 입었는지도 모를 낡은 옷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여러분 옷장은 어떠신가요? 혹시 입지도 않는 옷들로 가득 차 있진 않으신가요? 제가 만난 이순자 씨 68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셨답니다. 나이 들어서 뭘 꾸며 하시면서요. 그냥 편한 옷만 입고 머리도 대충 묶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녀가 말하더래요. 할머니 왜 맨날 그 옷만 입어요? 할머니가 더 예쁜 옷 입으면 안 돼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손녀한테까지 이렇게 보였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런 말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는데 너희가 뭘 알아?
하고 넘기신 적은 없으신가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손녀가 날 부끄러워하는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됐나? 그날부터 순자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정리하고 낡은 옷은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 몇 벌만 남겼어요. 비싼 옷은 아니었어요. 시장에서 산 옷들이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단정히 입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순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어머니 요즘 정말 품이 있어 보이세요라고 하시고, 버스에서도 자리를 더 먼저 양보해주고 병원에서도 더 친절하게 대해주더래요. 순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인데 옷만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나를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다르게 보게 됐어요. 거울 보는 게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돼요. 오늘은 뭘 입을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손녀가 울면서 예전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라고 했을 때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나를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결심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도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포기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숙 씨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72살인데 뭐가 달라지겠어 하셨대요. 하지만 손녀 얼굴이 자꾸 떠올랐답니다. 울면서 예전 할머니는 어디 갔어요? 라고 하던 그 모습이요. 그날부터 영숙 씨는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생각나서 버리지 못했던 옷들, 입지도 않으면서 쌓아뒀던 옷들을 다 정리했어요. 이 옷들을 붙들고 있는 게 남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깨끗한 옷 몇 벌만 남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샤워하고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빗는 거였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대요. 하지만 2주째 되던 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라고 하셨답니다. 그 한마디에 영숙 씨는 힘을 얻었어요. 누군가 알아봐 주는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영숙 씨는 2년 만에 처음으로 경로당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단정하게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덜 부끄럽더라고요. 경로당에 들어서는데 한 분이 어머, 영숙이 언니 오랜만이네 라고 반겨주시더래요. 언니 뭐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환해졌네요. 영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나를 가꾸니까 사람들도 나를 다르게 보는구나. 그리고 내가 먼저 달라지니까 세상도 달라지는구나. 그날 한 분이 제안하셨답니다. 우리 같이 등산 모임 만들까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은데 같이 모여서 산도 타고 그러면 좋잖아요. 영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72살의 등산이요? 하지만 해보기로 했어요. 어차피 집에만 있을 거 밖에라도 나가보자. 그렇게 시작한 등산 모임이 지금은 20명이 넘는답니다. 영숙 씨는 등산 모임 회장을 맡고 계시고 매주 새로운 산을 오르십니다. 5년 전 제가 거울 보기 두려워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거울 볼 때마다 오늘도 멋진 애 영수가 하고 웃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영숙 씨는 72세에 시작하셨어요. 순자 씨는 68세에 시작하셨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세상이 그를 대한다. 외모는 단순히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가장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도 외모에 신경 쓴다는 건 허영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고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에 신경 쓰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비싼 옷을 사야 하고 명품을 걸쳐야 하고 피부과에 다녀야 하고 미용실에 자주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버리신 건 아니신가요? 하지만 진짜 품격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분들이 꼭 명품을 입고 계신가요? 비싼 옷을 걸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그분들이 품격 있어 보이는 이유는 옷값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대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정돈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결국 외모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순자 씨가 입은 옷은 시장에서 산 거였어요. 한 벌에 2만 원도 안 했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도 은퇴하고 자녀들도 독립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나를 볼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꿈이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집에만 있을 건데 뭐하러? 마트만 갈 건데 뭐하러 하시나요? 하지만 이게 함정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병원에서, 동네 산책길에서, 은행에서, 버스 안에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구나 하고요. 외모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에 대한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생각보다 오래갑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외모가 실제로 우리의 운을 바꾼다는 겁니다. 단정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더 친절하게 대합니다. 길을 물어봐도 더 자세히 알려주고, 가게에서도 더 정중하게 응대하고, 병원에서도 더 신경 써서 봐줍니다. 영숙 씨가 바로 그 경험을 하셨어요. 똑같은 병원에 가는데 단정하게 입고 가니까 간호사분들이 훨씬 친절하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할머니 중 한 명이었는데 이젠 영숙 어머님 하면서 이름까지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실제로 돈 거의 들이지 않고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나이 들어서도 품격 있어 보이는 7가지 외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한 패션 팁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된 것들입니다. 영숙 씨와 순자 씨가 실천했던 바로 그 습관들이에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째, 깨끗함은 최고의 명품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더러우면 초라해 보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싼 옷을 입어도 깨끗하면 품격 있어 보입니다. 깨끗함은 돈이 아니라 정성의 문제입니다. 옷에 얼룩이 있거나 냄새가 나면 세탁하고 구김이 있으면 다려야 합니다. 혹시 이게 귀찮아서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귀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귀찮음을 감수하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면 후각도 둔해지고 얼룩도 잘 안 보이고 구김도 신경 안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남들 눈에는 보입니다. 특히 냄새는 본인은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압니다. 담배, 땀 냄새, 곰팡이 냄새, 음식 냄새가 배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한 옷에서 은은한 세제 향이 나면 그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옷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적은 옷을 자주 빨고 햇볕에 말리고 정성껏 관리하세요.
순자 씨는 옷을 20벌에서 8벌로 줄였답니다. 옷이 적으니까 관리가 쉬워요. 매일 빨고 말리고 개키고 그게 습관이 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옷장에 옷이 많은데 입을 게 없는 사람보다 옷은 몇 벌 안 되지만 항상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이 훨씬 품격 있어 보입니다. 둘째, 몸에 맞는 옷이 가장 비싸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형이 변합니다. 살이 찌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어깨가 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아직 입을 만한데 버리기 아까운데 하시나요? 하지만 몸에 안 맞는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이어도 초라해 보입니다. 너무 큰 옷은 나를 더 작고 늙어 보이게 만들고 너무 작은 옷은 나를 불편하고 촌스럽게 보이게 만듭니다. 지금 내 몸에 맞는 옷을 입으세요. 비쌀 필요 없습니다. 시장에서 산 옷이어도 내 몸에 딱 맞으면 그게 최고의 옷입니다. 영숙 씨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5kg가 빠졌답니다. 예전 옷들이 다 헐렁해졌어요. 그런데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입었죠. 그게 더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히 정리하고 지금 몸에 맞는 옷만 남겼어요. 옷값 5만 원 들였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셋째, 색을 줄이면 품격이 늘어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려한 색, 복잡한 색을 피하세요. 젊었을 때는 여러 색을 섞어 입어도 발랄해 보였지만 나이가 들면 산만해 보입니다. 혹시 밝은 색 입어야 젊어 보이지 않나요? 하시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차분한 색 한두 가지로 통일하세요. 검은색, 남색, 베이지, 회색, 흰색 같은 기본 색들이 가장 품격 있어 보입니다. 이런 색들은 유행도 안 타고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세탁도 쉽고 오래 입어도 질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색들은 얼굴을 더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순자 씨는 남색과 흰색 카디건 2벌, 베이지색과 검은 바지 4벌, 남색과 베이지 블라우스 2벌, 이게 전부랍니다. 이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매일 다르게 입을 수 있어요. 넷째, 신발과 헤어스타일은 나이를 대신 말합니다.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 것 같지만 실은 디테일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과 헤어스타일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발 한번 보세요. 더럽진 않으신가요? 뒤축이 달아있진 않으신가요? 신발이 더러우면 아무리 옷을 잘 입어도 소용없습니다. 신발이 닳아서 뒤축이 헤어져 있거나 끈이 풀어져 있거나 먼지가 잔뜩 묻어 있으면 전체가 초라해 보입니다. 신발은 비쌀 필요 없지만 항상 깨끗해야 합니다. 영숙 씨는 현관에 신발소를 두셨답니다. 집에 들어올 때마다 신발 닦아요. 30초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신발이 항상 깨끗해요. 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산발이거나 기름기가 흐르거나 비듬이 있으면 전체 인상이 무너집니다. 혹시 머리 감기 귀찮아서 며칠씩 안 감으시나요? 하얀 머리가 창피하다고 모자로 덮고만 계시나요? 하얀 머리도 깨끗하면 품격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하얀 머리가 문제인 거지. 하얀 머리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으신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오히려 기분이 이상해요. 다섯째, 낡은 옷 여러 벌보다 단정한 옷 한 벌이 낫습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입지 않는 옷들이 잔뜩 있을 겁니다. 혹시 언젠가 입을 것 같아서 버리기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옷들은 당신의 공간만 차지하고 당신의 선택만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입을 수 있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 몇 벌만 남기세요. 많을 필요 없습니다. 상의 서너 벌과 하의 서너 벌이면 충분합니다. 영숙 씨는 남편 옷까지 다 정리하셨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니까.
하지만 그 옷들을 붙들고 있는 게 남편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과거에 묶어두는 거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여섯째, 외출 준비는 세상과의 인사입니다. 혹시 집에만 있을 거니까 아무도 안 볼 거니까 잠깐만 나갔다 올 거니까 하면서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시나요? 하지만 그 잠깐이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면 그 하루는 아무렇게나 흘러갑니다. 단정히 입고 나가면 그 하루는 단정하게 흘러갑니다. 이건 심리적인 문제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 단순히 몸을 가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는 일입니다. 외출 준비를 정성껏 한다는 건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에 대한 인사입니다. 순자 씨는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단정하게 입으신답니다. 5분만 나갔다 올 건데 뭐하러 그러냐고요? 그 5분이 중요해요. 그 5분이 하루를 바꿔요. 일곱째, 거울 앞에 나를 존중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여러분 거울 보기 두려우신가요? 늙은 내 모습이 싫어서 거울을 피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건 나를 피하는 일입니다. 나를 외면하는 일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매일 아침 외출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주름도 하얀 머리도 처진 살도 그게 다 나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이 모습을 최선으로 정돈하세요. 거울 앞에서 옷깃을 바로 하고 머리를 빗고 어깨를 펴세요. 영숙 씨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에게 말한답니다. 오늘도 멋지네, 영숙아. 오늘도 잘 해낼 거야.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지금은 습관이 됐대요. 거울 속 자신한테 격려받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이 7가지 습관은 모두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대신 정성이 듭니다. 시간이 듭니다. 관심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듭니다. 혹시 지금 나는 할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고 계신가요? 할 수 있습니다. 김영숙 씨도 했어요. 이순자 씨도 했어요. 72세에도 68세에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요. 지금 이 순간이요. 김영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영숙 씨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나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요. 72살의 거울 앞에 다시 서기로 한 거요.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가꾼다고 하면 사람들이 허영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이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는 아직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숙 씨는 지금 75살이십니다. 등산 모임 회장을 맡고 계시고 매주 새로운 산을 오르십니다. 손녀는 할머니가 자랑스럽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한답니다. 우리 할머니 정말 멋있어. 나이 들어도 자기 관리 철저히 하시고 매주 등산 다니시고요. 영숙 씨는 말합니다. 5년 전 제가 거울 보기 두려워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훨씬 행복해요. 앞으로 10년은 더 이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옷장을 정리해 보세요. 입지 않는 옷 과감히 버리세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 서 보세요.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보고 최선으로 정돈하세요. 모레부터 외출할 때 한 번 더 신경 써보세요. 깨끗한 옷 입고 머리 빗고 신발 닦고 나가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당신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일주일 후면 스스로 느끼실 거예요. 내가 달라졌네. 한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거예요. 요즘 뭔가 달라 보이세요. 석 달 후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영숙 씨처럼 순자 씨처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거울 보기 두려워하시는 분, 외출하기 싫어하시는 분, 나를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나를 정돈해 보세요. 그리고 거울 속 나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도 멋지네. 오늘도 잘 해낼 거야. 그게 인생을 정돈하는 시작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나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